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분명히 있을 그 음식.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계란 이야기입니다. 계란이요?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계란은 분명히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30대, 40대처럼 모든 음식을 무조건 이롭게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누가,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심장 건강이 악화되고 혈관이 막히고 기억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장아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반숙 계란 2개를 드시던 분입니다. 고지 혈증도 없었고 혈압도 비교적 정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계란과 함께 드시던 특정 음식 조합,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의 섭취 습관이 문제를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계란은 잘 먹으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계란을 건강하게 먹는 법, 그리고 절대로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조합, 또한 질환별 섭취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직접 설명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일 드시던 계란이 당뇨를 부추기는 음식인지 심장을 지켜주는 보약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이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를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란은 말이죠,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음식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가 계란 한 알에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란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단백질 이야기부터 해보죠.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6에서 7g 정도인데요. 이게 그냥 단백질이 아닙니다. 생물가 바이올라지컬 밸류라는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계란 단백질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말 그대로 가장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말이죠. 나이 들수록 근육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바로 콜린입니다.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관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한마디로 치매 예방과 뇌 기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뇌세포 수가 줄어들고 기억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기엔 계란을 꾸준히 올바르게 먹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생활습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천연 색소 성분인데요. 이 두 가지는 망막 중심에 있는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반 변성은 60세 이후 시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죠. 이걸 예방하려면 눈 건강을 지키는 이 두 가지 성분을 식사로부터 꾸준히 섭취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 속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시금치보다도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계란은 시니어의 눈 건강을 위한 맞춤형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햇볕을 많이 못 쬐면 부족해지는 이 비타민은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노년기엔 골다공증, 척추압박골절 같은 문제들이 흔하죠. 계란 속 비타민 D는 하루 권장량의 약 10% 정도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누적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12, B2, B6 같은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을 만들고 신경을 보호하며 만성 피로를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비타민 B12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흡수가 어려워지는 비타민이기도 한데요. 계란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흰자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많아서 안 먹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영양소는 거의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흰자는 대부분 단백질 위주지만 콜린, 루테인, 비타민 D, 비타민 B군, 철분 등은 거의 다 노른자에만 존재하죠. 그래서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노른자까지 꼭 함께 드셔야 완전 식품으로서의 계란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계란 한 알 안에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근육, 뇌, 눈, 뼈, 혈액까지 챙길 수 있는 복합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좋은 계란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조리법과 궁합도 따져봐야 하죠. 자, 그럼 이제 60세 이상 시니어가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란에는 몸 전체를 이롭게 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양소들이 시니어 세대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을 지키는 천연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합니다. 눈에 띄진 않아도 이는 낙상사고, 골절, 기력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의 고품질 단백질은 이런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혹은 아침에 계란을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더욱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노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황반변성, 녹내장 예방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시력 질환이 바로 노안, 백내장, 황반변성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바로 이 황반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눈 속의 유해산소를 막아주고 망막세포의 퇴화를 지연시키는 거죠. 실제로 계란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황반변성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을 유지해 뇌를 살리는 영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콜린이라는 성분,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겠습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해지면 기억력 저하, 인지 능력 감퇴, 기분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들며 건망증이 잦아지시는 분들 꼭 계란 섭취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는 골다공증 예방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해 줍니다. 우리 몸은 칼슘이 있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그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햇볕 쬐는 시간이 줄고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떨어지죠. 계란 노른자에는 소량이지만 비타민 D가 자연 상태로 들어있어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성 골절은 한번 넘어지면 그 후유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뼈를 지키는 작은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조절과 당을 조절해주고 포만감은 높이고 혈당은 안정화해줍니다. 계란은 포만감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빵이나 떡보다 칼로리는 낮지만 속은 훨씬 든든하죠. 아침에 계란을 포함한 단백질 식사를 하면 하루 동안의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들고 군것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단, 조리해 드시는 음식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건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리해보면 계란은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고 눈을 보호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전신 건강의 파수꾼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선 계란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딱 맞는 섭취법이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 시니어 맞춤형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계란을 언제 먹으면 좋고 절대 피해야 할 시간대는 언제인지 여러분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란은 좋은 음식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어르신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란 섭취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하루에 계란 몇 개까지 괜찮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 1개에서 2개까지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 1개 이내 그리고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하나요? 예전엔 그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계란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심하게 올리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우세합니다. 단,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계란은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조리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은 계란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기름 없이 섭취할 수 있어서 속에 부담이 적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름에 튀긴 후라이, 특히 버터, 마가린, 식용유를 과하게 쓸 경우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섭취량이 확 늘어납니다. 절대 피해야 할 방법으로는 날계란을 생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비오틴 비타민 B7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삶아서 드세요. 부드럽게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높습니다. 그럼 계란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시니어분들은 하루 중 식사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잘 흡수되는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는 아침 또는 점심 식사 때입니다. 이때가 단백질이 하루의 신진대사를 올리고 근육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공복 직후 또는 자기 직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복엔 소화기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저녁 늦게 먹을 경우 체내 지방 합성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는 그냥 버리시나요? 계란 껍데기도 칼슘 덩어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껍데기를 드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껍데기를 잘 세척해서 식초에 우려낸 물을 칼슘 보충용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는 활용되어 왔죠. 요즘은 계란 껍질 칼슘 보충제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이런 건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자는 단백질 과잉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담석이나 담낭염을 앓은 적 있는 분은 지방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 분,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과거에 계란으로 두드러기가 난 경험이 있는 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량과 방식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계란은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지만 시니어에게는 특히 더 신중하게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한두 개까지는 괜찮아요. 삶아서 드세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요. 기저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계란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좋은 계란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계란이랑 함께 먹어선 절대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계란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단순히 위장에 부담이 되거나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는 걸 넘어 심장질환, 고지혈증, 혈당 상승, 심지어 암 유발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조합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같이 드셔왔다면 이 기회에 꼭 바꿔보세요. 계란찜에 설탕 넣으셨다면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계란찜이나 달걀국, 계란 후라이 할 때 감칠맛을 위해 설탕 한 스푼 넣으시죠? 하지만 계란에 포함된 아미노산 라이신과 설탕의 당류가 결합하면 당화산물인 AGES가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세포를 노화시키며 염증을 유발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미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고나 호텔 조식에서 흔히 나오는 조합, 바로 계란 베이컨입니다. 먹을 땐 고소하고 든든하지만 이 조합이 바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덩어리입니다. 베이컨은 가공육으로 나트륨, 아질산염,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더해지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고지혈증, 심장질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조합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계란 먹고 나서 시원하게 사이다 한 잔. 혹시 이렇게 드시진 않으셨나요? 계란 속 단백질과 미네랄이 탄산 속 인산, 탄산가스와 만나면 소화가 방해되고 칼슘 흡수가 억제됩니다. 특히 계란에 포함된 칼슘, 비타민 D, 철분,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오히려 골다공증, 빈혈, 근육 약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계란과 생시금치,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 자체는 분명 건강한 식품이지만 생으로 먹을 경우 시금치 속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철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즙으로 계란과 함께 마시는 경우엔 이 상호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빈혈, 무기력증, 어지러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익힌 시금치는 괜찮습니다. 열을 가하면 옥살산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이죠. 계란, 청국장, 두부, 콩국물 등 과한 단백질의 조합은 피하시라입니다. 이 조합은 한식에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계란찜과 청국장, 두부 반찬과 계란 후라이, 콩국수에 삶은 달걀 토핑. 문제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겹치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요산 수치를 높이며 심하면 단백뇨,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계란이 단백질 보충용이라면 같은 식사에 다른 단백질 식품을 겹쳐 넣지 않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5가지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탕은 노화물질 유발의 우려가 있고 베이컨은 고지혈증이 우려되며 탄산음료는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생시금치는 철분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청국장이나 두부, 콩국물 등은 고단백 식품으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 5가지만 피하셔도 계란이 여러분 몸속에서 독이 아니라 진짜 약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저는 계란을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혹시 저는 피해야 하는 질환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병별로 계란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시니어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혈압 약 먹는데 계란 괜찮을까요? 심장이 약한데 노른자 먹어도 되나요? 당뇨 환자도 계란 먹어도 되나요? 지금부터는 질환별로 꼭 알아두셔야 할 계란 섭취 기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 질환자는 콜레스테롤 조절이 핵심입니다.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 노른자 한 개에는 180에서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60-70%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일주일에 3-4회, 하루 한 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특히 노른자는 반 개 이하 또는 생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름에 튀긴 조리법은 피하고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음식뿐 아니라 유전, 체중, 운동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 자체는 계란 섭취와 큰 상관은 없지만 당뇨가 오래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고지혈증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 역시 계란은 하루 한 개 이하, 주 4-5회 이내로 기름 없이 조리하고 베이컨이나 설탕과 함께 먹는 조합은 절대 금물.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계란을 선택하신다면 가능하면 흰자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질환자 중에는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만성신부전, 단백뇨,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분들께는 조심스러운 식품입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이 늘어나고 결국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란 섭취는 반드시 주치의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1-2개 이내가 권장됩니다. 노른자는 생략하고 흰자만 소량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담낭염, 담석증,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분들께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른자를 피하고 흰자 위주로 섭취하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소량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지방 섭취량은 항상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또 계란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흰자 단백질인 오보알부민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할 수 있죠. 신이어라 하더라도 어린 시절 계란 알레르기가 있었거나 최근에 계란 먹고 소화불량, 가려움증, 입술 붓기 등을 경험하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경변이나 만성 간염 등으로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단백 식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치의 지시에 따라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황달 증상이 있으시거나 복수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같은 계란이라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계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